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이야기는 KBSN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연합뉴스TV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나운서나 캐스터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KBSN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제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KBSN에 있을 때, KBSN 아시는 분? 네. 또 스포츠 채널 어떤 게 있죠? 스포티비 또 엠스플, 또 SBS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KBSN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연합뉴스TV는 전에 KBSN은 스포츠 전문 채널이었잖아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이에요. 연합뉴스TV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 8시 뉴스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제가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 혹시 방송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나운서가 아니어도 방송국 뭐 PD나 아니면 카메라 감독이나 기타 등등 작가나 뭐 관심이 있다. 아무도 없나 봐. 네,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방송국에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KBS 홈페이지에서 사온 거고요. 여기서 궁금한 혹시 직업군이 있나요? 있을까요? 예능 PD. 그런 여러분이 보는 예능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끌고 갈지 기획하고 촬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PD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겠지만 예능을 담당하는 분을 예능 PD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방송사 이렇게 3사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네, 맞습니다. JTBC, YTN, 뭐 TV조선, 채널A, MBN,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송사 외에도 집에 혹시 만약에 케이블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뒤쪽으로 가면 바둑 TV도 있고 낚시 채널도 있고 뭐 골프 전문 채널도 있고 되게 채널이 많아요. 근데 아나운서를 뽑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뽑아도 보통 진짜 많아야 1년에 한 방송사에서 아나운서 직군만 3명 정도 뽑는 게 지금 현실이어서 1년에 전체 다 해서 일단 3군데만 하면 3명씩 뽑는다고 쳤을 때 339, 9명에다가 이제 뭐 연합뉴스와 YTN, JTBC 이런 데도 보면 보통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뽑아서 사실 많이 뽑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고용도 더 악화돼가지고 요즘 더 안 뽑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일은 일단 스포츠 쪽, 그리고 뉴스 진행을 하는 보도 쪽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교양 MC,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생생정보통이나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면 아침마당 이런 교양 MC가 있고요. 아니면 뭐 예능 MC. 또 아나운서들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더 많이 하고 있죠, 예능 MC는. 그리고 내레이션, 어떤 다큐멘터리 봤을 때 거기에서 뭐 북극곰이
이미 뭐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내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레이션을 하는 업무도 아나운서의 업무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이쪽과는 좀 별개로 각각의 좀 다른 색깔을 지닌 직업군인데요.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아까 말씀드렸던 KBSN이나 SBS 스포츠 플러스, 뭐 스포티비, 엠스플 이런 데 들어가면 스포츠 캐스터를 해요. 저 같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 선수들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도 하지만 주된 업무는 이제 중계하는 거 있죠. 축구 보면 축구 중계를 하고, 농구 보면 농구 중계를 하는데, 그런 중계를 이제 남자 아나운서랑 그 프로 선수 중에 은퇴하신 분, 그런 분들이 이제 둘이서 같이 보통 진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기상캐스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날씨 전하는 분이고, 시황캐스터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전하는 분인데, 보통 이쪽은 여자들이 많고 남자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YTN 같은 경우에는 기상캐스터 남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뭔지 아시죠? 어디 현장 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명고등학교에 나왔는데요, 오늘 직업 특강을 하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을 리포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정말 길게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잘 안 보이실 텐데 6차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간소화된 편이어서 보통 3차로 진행을 하고요. 3차로 진행할 때는 서류 심사, 카메라 테스트, 2차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서 임원 면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차로 끝나는데, 보통 서류 심사 1차에서 이제 얘가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기 적혀있죠. 영어 토익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시험을 또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시험은 얘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이게 1차 서류 심사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걸 갖춘 친구들을 걸러내요.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에는 KBS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000명이 지원하면 그 중에서 100명이 붙고 900명이 떨어지는 게 1차 서류 심사예요. 그만큼 서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바꿀 수 없는 거, 대학 성적, 대학교 졸업하는 그 4년 동안 여러분이 점수를 내 학교 봤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대학교에서도 시험을 볼 텐데, 그 성적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토익이나 한국어 시험은 이제 매달 시험이 있으니까 내 점수가 좀 낮으면 다음 달에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데, 때문에 대학 성적이 여러분 이제 여기 다 몇 학년이죠? 1, 2, 3학년이요? 이제 대학교 가면 4년 동안 본인 성적 관리는 좀 꾸준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00명 중에 이제 100명이 붙었잖아요. 900명이 떨어지고 이제 1차 카메라 테스트를 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저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미지를 봐요.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고 호감을 주는가,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고, 여기서는 한 30명 정도 남기고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명을 데리고 필기시험을 봐요. 필기시험을 보면 여기서는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논술, 작문, 시사상식, 방송학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대학 갈 때도 논술 시험 보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입사할 때도 얘가 얼마나 지금 현재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시험 보는 시사상식이나 논술 시험을 같이 보고요. 여기서도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남기고 다 떨어뜨립니다. 여기 2차 카메라 테스트에서는 뭘 보냐, 진행 능력. 얘한테 이제 시험 가면 카메라, 좀 이따
제가 시험 현장을 보여드릴 텐데 카메라 앞에 서서 원고를 읽어야 돼요. MC 원고를 줄 수도 있고 뉴스를 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내는지,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이런 속보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속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소화를 해내는지 속보 상황을 주고 진행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송 뉴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쪽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돌발 상황이 났을 때 NG 컷 이러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조명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내가 잘 넘길 수 있는지, 그런 순발력이랑 위기 대처 능력을 보는 게 바로 2차 카메라 테스트고요. 여기까지 되면은 사실 지금 당장 바로 뉴스나 뭐 방송에 투입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5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합숙 평가를 하는 곳도 있고 임원 면접을 보는 곳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친구의 인성을 봐요. 인성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사실 우리 부모님 나이 정도 혹은 그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얘 대답, 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나를 감추고 포장을 하더라도 다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성은 사실 이런 시험 같은 거는 뭐 한두 달 안에 바짝 준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인성은 내가 20살이면 20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40살 정도 되면 이제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얼굴에 그 사람의 인성이 묻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되게 약간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좀 좋은, 뒤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인성을 다지는데 좀 시간을 들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6차는 사실 SBS 말고는 보질 않아서 인턴십 평가는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3명을 뽑잖아요. 그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얘를 실제 방송에 투입을 시켜봐요. 시켰는데 만약에 얘가 방송 사고를 내고 막 못 쓰겠어. 그러면 잘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식으로 인턴십 평가를 해서 최종 이제 6개월 후에 그래 너 합격, 우리 회사에서 일해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제가 6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대다수의 회사는 요즘 서류 심사, 카메라 테스트, 그리고 2차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서 임원 면접까지, 이렇게가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Q&A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이 직업 혹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선생님이 주셨던 이걸 토대로 질문 이렇게 대답을 생각은 해왔는데, 여기에 없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중요한 하루의 일과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매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저의 하루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일 해야 되는 거, 뉴스 맨날 봐야 되는 거, 맨날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아니면 정치에서 여야의 관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고 몇 시간 전과 몇 시간 전이 또 다르니까 그런 걸 계속 업데이트를 스스로 해야 돼서 거의 하루 종일 뉴스는 보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크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야 또 제가 전달을 하고 대담을 할 때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다른 사람들 뉴스에서 제가 배울 건 없는지 대담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뉴스를 보통 기자가 뉴스를 쓰지만 준비를 하지만 아나운서들이 원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방송이 지금은 8시 하고 있는데 그 방송 기준으로 2시간 전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끝나는 시간은 이제 방송 끝나고, 지금은 보통 8시 반이나 한 늦으면 10시 반쯤 퇴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일정이 뭐 늦게 출근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KBS, MBC, SBS는 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9to6로 회사를 출근을 하던가, 아니면 본인의 방송 프로그램이 새벽에 시작하는 거면 새벽 3, 4시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퇴근이 좀 빨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회사에 일단 한 평균 6시간 정도 있는 것 같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어서 그때그때 일정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회사는 매일 가지만 그 외부 일정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울 정도로 바쁠 때도 있는가 하면, 낮 시간 동안 백수마냥 집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회사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초봉이요? 이건 사람마다, 사실 회사마다 되게 많이 다른데, KBS, MBC, SB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KBS는 보통 한 3,5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MBC는 4,500, SBS는 5,500 정도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KBS가 공기업이다 보니 그 3사 중에서는 월급이 제일 좀 적은 편인데, 회사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여가지고 개편할 때마다 달라져요, 월급이. 그래서 사실 가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큰 회사를 가라. 그리고 프리로 뛰려면 내 몸값을 올려라. 그리고 부지런히 많이 뛰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질문은 여기 앞에서 두 분만 하시는 걸로 결정된 거예요? 네. 저의 다음 목표. 사실 제가 어쨌든 방송을 하겠다라는 길로 선택을 했고, 이제 이 길에서 저의 목표가 있다면 사실 더 다양한 많은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게 목표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저는 사실 다른 길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요즘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3, 40년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고 정년퇴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요즘은 내 능력 때문에 여기저기 옮기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나운서만 할래 라기보다는, 이걸 하다가 나의 의지든 다른 사람의 의지든 내가 더 이상 이거를 안 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스텝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직 나를 더 채워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KBS 이런 데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년이 있어요. 이제 65세로 늘어났나요? 그 정도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사실 정년이 따로 없고, 제가 손 놓으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정년은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손 놓는 순간 끝이라는 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제 롤 모델은
제 롤 모델은 회사 선배인데요. 아까 그 PPT 보다가 나온 사람도 제 롤 모델인데 이 아저씨. 네, 이분이 회사 지금 선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근데 사실 같은 일을 몇 년 하다 보면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맨날 열심히 달려요. 하다가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이 선배는 정말 한결같이 항상 통화할 때 백그라운드 BGM이라고 하죠. BGM이 뉴스 소리예요. 선배 뭐예요? 이러면은 뭐 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 뉴스고 다 대담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이 선배의 삶은 그냥 뉴스로 시작해서 뉴스로 끝나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도 공부를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본인이 어쨌든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본받을 만하고 멋있었거든요. 저의 롤모델은 이분이 저의 롤모델. 네? 네, 저 뒤에. 곤란한 적, 곤란한 적은 사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이번에 전해야 할 소식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북한 소식인데 앞에 프롬에 띄어져 있는 거는 뭐 정치권 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CG 이렇게 밑에 자막이 나가잖아요. 근데 PD가 이번에 나가려고 했던 리포트랑 우리가 준비된 리포트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맞춰봐야 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생방이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 이게 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거랑 저거랑 다른데 뭘 가야 되지? 이렇게 난감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뉴스를 할 때 귀에다가 이거 인이어를 꽂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꽂고 진행을 하면 저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이제 PD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 제 귀에다가 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집중해서 무슨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 괜찮은데 완전 신입 때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제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되게 그 적응을 하는데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아까 물어보려던 게 뭐죠? 직업병. 직업병이라기보다 어쨌든 생방송이고 매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한 번 말을 씹거나 아니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게 바로 방송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는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몸 상태가 긴장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들도 하는 얘기가 항상 이렇게 어깨에 승모근 있는 데가 뭉쳐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두통까지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좀 고충이 있고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유효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오늘 여기 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AI가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슨 보도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한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형상을 한 AI가
연설을 한 거를 이렇게 2개를 띄워놨는데 그 사람의 말투, 억양, 습관까지 다 복제를 한대요, 이 AI가. 그래서 AI가 정말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뭐 의사, 변호사, 판사까지도 다 없어질 직업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AI를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없어질 직업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서 다시 새로 생겨나는 직업군들도 있겠죠. AI가 발전을 하면 내가 거기서 사실 어떻게 살아남고 AI가 할 수 없는 부분, 나의 강점은 뭐가 있을지, 이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까지도 경쟁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나운서라는 직업군 자체도 사실 되게 그 경계가 모호해진 부분이, 뉴스 진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아나운서인 사람들도 있지만 기자인 사람들도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자 출신 앵커가 많아요. 그 현장 경험을 이 뉴스에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자들과의 경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랑도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나의 입지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AI가 얼마나 더 빠르게 발전을 할지,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당장 대체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AI가 앞으로 10년 안에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시대에 살건 본인의 경쟁력, 강점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꼭 갖고 있어야 내가 저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의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짜 이렇게 뉴스만, 지금도 사실 변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렇게 정적으로 뉴스만 전하고 속보를 처리하고 아니면 교양 MC 이런 거보다도 이제 지금은 좀 더 아나테이너라고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되게 짙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현무 씨도 그렇고, 김성주 누군지 알죠? 그분도 원래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들이랑 조금 섞여서 희석돼서 좀 더 끼를 가지고 있어야 이 방송 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더 여러분의 대학을 가신다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선택을 해서 일단 그 수업에 들어가면 친구들도 더 다양하게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친구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남자도 기상 테스트를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YTN, 저도 2분밖에 못 보기는 했는데 이분이 남자 되게 생소하죠. 근데 어쨌든 뽑는 경우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추가 지면 될까요? 네네. 그러면 저분은 여자랑 다 같이 경쟁해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아니면 제가 이 공채가 떴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만 뽑는 경우는 사실 기상캐스터는 저도 처음 봐서, 저도 남자 기상캐스터? 하면서 되게 생소해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 직업에 따라서 성별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 기상캐스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옛날에 거의 날씨 이렇게 뉴스가 따로 생겨난 초기에, 제가 그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최초의 남자 기상캐스터가 이분이 아니에요. 더 훨씬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었어요. 그분이 시초라는 얘기 듣고 싶네요.
지원해 보세요.